근데 저는 뭐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런 거 해봤는데 그냥 이런 경험이 있었다 이 정도의 내용이라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이트 주제를 제가 너무 크게 잡았어요. 저거 이게 뭐야지 건방진 말이잖아요. 다 알려주겠다. 이거는 좀 그리고 저도 만들면서 그래서 원래는 막 기술도 어떻게 뭐 이런 기술도 써봤고 저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좀 경험적인 것만 나누기로 했습니다. 혹시 사이드 프로젝트를 아예 안 해봤다거나 한지 막 얼마 안 돼봤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많이 없네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엄청난 분들이 모실 줄 모르고 거의 콩고 1학년 정도 수준으로 좀 만들어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 소개였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는 한국공항 한림원에 이제 있는 단체 회원이고 저기 오른쪽은 제가 리더로 있는 팀이고요. 마지막은 제가 학부연구생을 하는데 그냥 중앙대학교에서 합니다. 그런 좀 이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프로젝트를 한 것 중에서 좀 나름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한글시계라고 2017년도쯤에 18년도쯤에 유명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 저 혼자만 한 건 아니고요. 좀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모바일 위젯용 한글 시계를 개발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WH라는 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했는데 저게 2012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제가 저게 드론인데요. 날 수도 있고 구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 목표로 아주 담대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했던 프로젝트인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날고 구르는 것까지만 하고 방수를 제대로 못해서 물속에서 작동이 안 됐고 저거로 제가 처음으로 시연으로 배웠어요. 저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 아두이노로 하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좀 특이한 걸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좀 그런 공로라고 해야 되나 인정을 받아서 삼성에서 매년 하는 오픈 소스 컨퍼런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17년도에 저렇게 기업들 사이에 낑겨가지고 발표도 해보고 마지막은 이제 아라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건 제가 처음으로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한 거기도 하고 저 프로젝트는 그 우리 에어드랍 있잖아요. 그게 아이폰끼리만 되는 건데 기술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은 겉 포장을 잘 해서 아이폰이 아니라 모든 OS를 가리지 않고 에어드랍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래서 그냥 이런 프로젝트 해봤다 이고요. 근데 사실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주제를 잡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세 개 정도만 이게 줄여봤습니다. 일단은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좀 따라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나만의 독창성이 있고 막 포트폴리오에 적을 만큼의 그런 게 아닐 수는 있어도 처음 어떠한 기술이나 플랫폼을 접하는 데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다음 슬라이드 얘기할 테고 그 다음은 좀 사회적 이슈를 따라가 보는 것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머싸 뒤에서 머싸던데 매년 말마다 그 프로젝트가 공개가 되잖아요. 뭐 작년은 그 진저 호텔이었나 그거였죠? 겨울 때 그게 머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를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고 뭐 코로나 때 저런 사이트들 몇 개가 만들어졌었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재밌는 프로젝트가 된다라고 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 저 페이어블이라고 그 얼마 전에 애플페이가 나왔잖아요. 거기가 어디서 가맹점이 이게 되는가 이런 걸 좀 알려주는 프로젝트였는데 아는 분이 저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저것도 사회적 이슈다. 뭐 저런 걸 만들어 보면은 나름의 그 포트폴리오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에 이거 존재하는 프로젝트 따라해보면 좋겠다 이 얘기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 때는 코틀린이 정식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바로 하는 건데 뭐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만드냐? 자바로 만든다. 뭐 어디서 만드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만든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 때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프래그먼트가 뭔지, 액티비티가 뭔지 이런 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보는 것 중에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제일 효과적으로 뭔가를 처음 배웠던 게 저렇게 있던 프로젝트를
이제 구글에다가 그 심플 알람 앱, 뭐 GitHub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저런 프로젝트가 나와요. 저거를 다운을 받고 그냥 무작정 실행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켜지면은 무조건 실행이 안 됩니다. 뭔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내게 나한테 돌아가게. 그러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은 뭔가 여기 있는 이런 글자를 바꿔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충적인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처음에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따라가 보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나만의 아이디어 뱅크를 좀 쌓아보자는 건데 이거는 뭐랄까 한 번에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이제 밑에도 좀 더 있는데 제가 항상 뭔가 생각이 나면은 이렇게 메모를 적어 놓고 전화기로 찍고 그 적어 놓은 거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이제 메모리 이제 사진을 찍어 놓고 뭐 종이는 버리든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제 이제 노션 페이지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씩 얻어 걸려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포인트가 아니네. 저기 이제 토스팅크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저게 나중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라라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이게 근데 뭐 엄청 뭐 디테일하게 뭐가 적힌 게 아니라 저 서비스에는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걸 막 다 적어놓은 거 지금 20개 정도 적어놨는데 저기서 실현이 된 게 3개 정도. 그리고 그 뭐 중간에는 스카이넷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 터미네이터에 나온 스카이넷은 아니고 그냥 그 나중에 그 에어 그 항공기 모빌리티가 좀 실행이 됐을 때 거기에 교통 체계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해결을 할 것이냐를 좀 제안을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저것도 고등학교 때 그 삼성 주니어 대회가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뭐 나가서 이제 본선까지는 가서 그런 프로젝트인데 근데 저것도 뭐가 많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렇게 기사 하나만 떨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제가 이걸 봤을 때 아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만 떠오르면 좋겠다. 그래서 주제를 잡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만의 아이디어 벡터를 만들면은 아무래도 포트폴리오가 기술적으로 뭔가 내가 배우는 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남한테 내밀었을 때 뭔가 왜냐면 사실 이 여기에 있는 기술이라 해봤자 다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미 누군가가 한 번은 구현을 해봤을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다 보면 이제 문서를 봐야 되죠. 왜냐면 내가 어떤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읽고 그거를 구현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총 2개를 보게 돼요. 공식 문서가 있고 블로그, 티스토리, 우리 영원한 친구인데 구글에 있는 공식 문서예요. 안드로이드에 대한 공식 문서인데 공식 문서들은 보통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꼼꼼하다는 소리죠. 모든 걸 기술을 해야 되니까. 다만 이제 블로그는 좀 알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A라는 기능을 구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 A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구현이 됩니다를 적어 놓은 거예요. 다만 그렇게 되면은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죠. 저도 처음에 저런 식으로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따라가다가 나중에 지식에 좀 부재를 많이 느끼고 저런 이런 문서라던가 이런 걸 꼼꼼하게 읽기 시작한 편인데 그래서 사실 근데 사이드 프로젝트잖아요. 나의 흥미를 돋치를 하는 거고 뭔가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를 내가 어떻게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흥미가 필요한데 계속해서 이런 딱딱한 걸 읽다 보면 사실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블로그를 읽고 일단은 기술 기능을 구현하는 걸 목표로 하자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능이 구현이 끝나면은 이것과 관련된 공식 어차피 이런 거 구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 문장들이 나오면 그거를 구글에 어차피 검색을 하면은 제일 먼저 뜨는 거는 공식 문서예요. 공식 문서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 얘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서도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여기 이렇게 다른 것들도 가능하구나를 일단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내가 다른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기능을 또 추가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다음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느슨하게 좀 심플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정말 많이 겪은 거는 프로젝트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라라는 서비스에 지금은 이제 좀 없어졌는 기능인데
그 메시지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메시지가 날라오면 그거를 캐치를 해서 다른 OS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뿌리는 기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캐치하는 기능이 되게 심플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메시지 오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서드파티 개발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서드파티 개발자에서는 그 메시지 기능을 접근이 거의 안 되게끔 막아놨더라고요. 정책적. 그러니까 뜯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파괴법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대부분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많이 겪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기능의 사이즈와 개발 기간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일이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가 생각한 거는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최소 2주를 더 더해서 계획을 짜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메시지 기능을 결국엔 구현할 때까지 엄청난 파이법을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썼던 게 세 가지 다른 기능을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게 막히면 저걸로 돌아가게 하고 뭐 이게 막히면 저게 돌아가게끔 해서 결국에 이제 메시지를 받게끔 했는데 그게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그거 다 만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2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아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일이 커질 수도 있으니 좀 느슨하게 가져가자는 거고 심플하게는 그것과 좀 비슷한 얘기인데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은 좀 막 재밌어요. 막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이걸 만들 거니까 이건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특히나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서로 흥분을 해가지고 막 기능을 막 하나둘씩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커져요. 너무 커집니다. 저희도 이 아라라는 서비스가 처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통화 기능도 있었고요. 결국엔 통화 기능은 뭐 이제 구현하다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서 포기를 했고 메시지 동기화도 있었고 클립보드 동기화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에서 뭐 요즘 아이폰 같은 거 다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내가 이제 컨트롤 C를 하면은 다른 OS도 컨트롤 V를 되게끔 하자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없어지고 클립보드 기능이랑 파일 공유 기능만 남게 됐습니다. 왜냐면 너무 일이 커졌어. 그래서 계속 담다 보면 답이 없어지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 이건 어디까지나 사이드 프로젝트인데 나한테 너무 큰 업무의 로드를 주게 되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쳐내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좀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 다음은 이제 오버스펙을 하지 말자는 건데 이게 여기는 대부분 다 치는 거니까 이거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교수님이 하트를 출력하라 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 학생은 저렇게 짰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기술적으로 뛰어난 건 알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 하트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저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뛰어날지는 모를지언정 저게 단기간에 더 빨리 구현을 해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하자는 뭐 제가 이걸 넣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그러니까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특히 이제 뭐 모바일이나 웹이나 하시다 보면은 제 웹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바일만 하다 보니까 이런 아키텍처라는 걸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커지면은 파일을 불러오고 파일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서버 단에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뭐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스마트폰 내부 캐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거를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뷰에 뿌려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런 심플 알람 앱에 과연 그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막 찾다 보면은 저런 아키텍처 같은 게 막 보일 거예요. 근데 저거를 적용하려고 하면은 어,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거 만드는데 저게 과연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좀 나중에 기간이 지나고 다른 선배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초에 이런 심플한 서비스에는 저 패턴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 패턴은 복잡해지고 서비스가 커져야 의미가 있어지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나 기술을 사용할 때 내가 이걸 왜 썼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합당했을 때 이제 쓰는 게 좋다. 그냥 나름 그냥 멋있다. 남들이 많이 쓴다. 이런 이유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좀 말을 안 좋게 썼는데 제가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코드를 먼저 이게 내려갔네요.
코드를 짤 때는 처음에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고 싶을 때 과연 이 코드를 완벽하게 내가 처음 완벽하게 짤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코드 이제 기능의 구현을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든 일단은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코드를 고치면 돼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가장 좋은 장점이 저장하고 지웠다가 썼다가 이런 게 무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의 기능이 끝났을 때, 근데 마지막에도 얘기할 거지만 하나의 기능이 끝나면은 그걸 리팩토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루면 안 돼. 이게 생각보다 힘드는데요. 제가 그러다가 저희 동료 친구한테 많이 욕을 먹고 지금 다시 리팩토링을 하고 있는데 기능 하나를 다 구현을 했으면 꼭 그 다음에 리팩토링을 해서 코드가 깔끔하게끔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걸 미루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스파게티 코드가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코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손을 못 써. 단적인 예로 저도 처음에 그냥 저렇게 싸지르기만 하다가 지금 코드가 너무 엉망이 됐었어가지고 한번 이제 다만 이제 제가 그 코드를 만들었으니 이 코드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억은 하고 있어서 아예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일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기능을 만들고 구현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리팩토링을 하자가 좋은 어프로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다 문서화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건데요. 이게 하나의 예인데 제가 실수로 이분 이름이랑 얼굴을 안 가려서 이렇게 급하게 가렸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대충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같이 팀원끼리 그 스키장 갔다가 스키장 돌아오는 버스에서 뭐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이렇게 넣을 때 이거 써서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서화를 하나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만들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스키장 갔다 왔는데 더군다나 그날 술도 먹고 살짝 헷가닥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 다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서기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저렇게 이렇게 제가 제안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걸 바꾸거나 해봅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겠죠. 그거를 실시간으로 해도 좋고 또 사이드 프로젝트니까 더군다나 저희가 팀원이 저는 홍대 다니고 있고 저희 팀원 한 분은 중앙대 한 분은 고대 이렇게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시간 스케줄이 엄청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새벽에나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누군가 그냥 저렇게 제안을 적어놓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파트의 사람이 그 대답을 달아두면은 좀 늦지만은 결론이 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거는 저렇게 다 남겨두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은 리더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저런 걸 해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팀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어떤 기능을 새로 추가하거나 바꿔야 될 때 개발 요청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개발 요청을 할 때 이때 했던 이런 이야기들 바탕으로 제가 팀의 리더니까 누구가 언제까지 어떠한 거를 써서 또는 어떠한 걸 바꿔서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대충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왜냐면은 이제 서로 여길 개발하고 있는데 여길 침범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명시를 해서 여기는 지금 누가 하고 있으니 이런 것도 다 명시를 해서 저렇게 PDF 한 장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은 저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이트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데서든 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계속 똑같은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업무에 부담이 되고 이렇게 귀찮은 일이 되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분도 작업을 할 때 그러면 다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저것만 보면은 기억이 날 수 있게끔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저런 걸 실행을 했고 저희 팀 내에서는 좀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하고 있는 정책. 그래서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중간에 하다 보면은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 삽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메시지 기능도 구현하는데 한 달 반 걸렸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가 202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작년 말에 그 오픈 베타, 클로즈 베타를 했고 지금 다음 달에 오픈 베타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끝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거를 이제
처음에 기획을 한 거였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가 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